GNU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 강좌의 6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자율 로봇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바로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s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거나 환경을 감지하고 경로를 계획할 때마다 우리는 로봇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각 부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수학적 언어를 배웁니다. 좌표 프레임이 위치와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센서, 차량, 세계 사이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면 F1 10th 레이스카가 트랙 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계속 추적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보틱스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학적 개념인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ation을 배워봅니다. 이 강의를 마친 후에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회전과 이동을 통해 한 좌표계가 다른 좌표계와 어떻게 관계되는지, 즉 강체 변환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둘째, 이러한 좌표계가 실제 로봇 시스템에서 특히 여러 센서와 좌표계가 동시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변환되고 정렬되는지를 배웁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좌표계와 변환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좌표계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로보틱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준 좌표계, reference frame들, 예를 들어 맵 프레임, 베이스 프레임, 그리고 라이다 프레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는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ation의 수학적 표현을 배우며 회전 행렬과 이동 벡터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어서 회전과 이동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한 동차 변환, Homogeneous Transformation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환이 실제로 센서 융합, 센서 퓨전과 자율주행 로봇의 지도 작성, 매핑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좌표 프레임과 변환, 그리고 자율 시스템에서 왜 이런 개념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기준 프레임과 강체 변환을 다룹니다. 이는 한 좌표계가 다른 좌표계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기초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로에서 제공하는 TF2 로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이러한 개념이 실제 로봇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이론적 개념뿐 아니라 여러분의 로봇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도 함께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슬라이드 아래의 만화처럼 수학이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프레임과 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레이싱 로봇 시스템에서는 항상 지금 차량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모든 결정은 차량의 위치와 자세 정보에 기반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좌표 프레임과 변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라이더, 카메라, GPS 같은 서로 다른 센서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공통 언어입니다. 따라서 프레임과 변환을 이해하면 여러 센서의 관측값을 하나의 일관된 차량 움직임 좌보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프레임 변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센서는 자기 기준, 즉 고유한 좌표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는 장애물과 라이다 사이의 거리만 알려줄 뿐 그 장애물이 차량의 범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RGBD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렌즈를 기준으로 깊이 정보를 계산합니다. 즉, 각 센서의 데이터는 서로 독립된 관점에서 본 세상입니다. 이 데이터를 하나의 일관된 시야로 통합하려면 모든 센서 프레임을 공통 기준 프레임, 보통 차량 프레임이나 세계 프레임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로봇이 주변 환경에서 물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테슬라의 예시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전방에 광각, 일반, 협각 카메라를 포함해 측면, 후방, 그리고 초음파 센서까지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합니다.
각 센서는 서로 다른 시야를 가지고 환경의 일부만을 관찰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 모든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360도 전방위 인식을 수행합니다. 이런 센서 융합이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이 각 센서 프레임과 차량 본체 프레임 사이의 변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웨이모의 사례를 봅시다. 테슬라와 달리 웨이모는 여러 개의 라이다를 중심으로 환경을 인식합니다. 상단에는 장거리 라이다, 차량 모서리에는 단거리 라이다를 설치하고 레이더와 카메라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 센서들이 합쳐져 주변 환경에 정밀한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프레임 변환이 없으면 이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좌표계에 흩어진 의미 없는 점구름에 불과합니다. 우버의 자율주행 플랫폼도 좋은 예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볼보는 전후방 레이더를 제공하고 우버는 라이다와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각 센서는 설치 위치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좌표 프레임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우버의 소프트웨어는 모든 센서 데이터를 하나의 전역 프레임으로 정렬하기 위해 강체 변환을 실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이제 여러 센서의 시점을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각 카메라나 깊이 센서는 한정된 시야를 가지며 자기만의 지역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서로 다른 시점을 겹치거나 병합하면 비로소 환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센서 융합, 센서 퓨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좌표 변환, 트랜스폼입니다. 모든 픽셀과 점을 정확히 같은 좌표 공간에 매핑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센서의 출력이 변환을 통해 정렬되면 우리는 하나의 조감도 시야, 즉 Bird's Eye View, BEV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감도는 차선, 장애물, 주행 가능 영역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의 경로 계획과 주행 제어에 매우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딥러닝이 직접 BEV 지도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도 작성, 즉 매핑입니다. 현실에서는 한 번에 거대한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구글 카토그래퍼 같은 시스템은 작은 단위의 지역 지도, 즉 서브맵들을 여러 개 생성합니다. 각 서브맵은 자체 좌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전역 알고리즘이 각 서브맵 간의 프레임 변환 관계를 찾아 이들을 연결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일관된 전역 지도, 글로벌 맵이 완성됩니다. 이제부터는 좌표 프레임의 기본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여러 개의 좌표계 속에서 동시에 동작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위치 추정, 매핑, 그리고 제어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좌표 프레임이란 무엇일까요? 좌표 프레임은 서로 직교하는 세 축, X, Y, Z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물체에 부착되어 그 물체에 대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 축은 하나의 공통점에서 만나는데 이를 원점, 오미진이라고 부릅니다. 로보틱스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의 첫 단계가 관심 있는 물체에 좌표 프레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1 텐트 차량을 보면 X축은 전방, Y축은 왼쪽, Z축은 위쪽을 향합니다. 왼쪽 아래에는 세 개의 좌표 프레임, 월드 프레임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환경 전체의 기준 좌표계를 정의하며 모든 로봇의 위치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왜 좌표 프레임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치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의 세계 좌표계 위치는 2.1, 4.2, 0과 같은 열 벡터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향 오리엔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로봇이 다른 로봇 또는 다른 프레임에 대해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세계 좌표계에서의 절대 위치, 오른쪽은 두 로봇 R1과 R2 사이의 상대 위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좌표값은 어느 좌표 프레임 기준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1, 4.2라는 숫자는
세계 좌표계에서의 값인지 로봇 고유 좌표계의 값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위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포즈는 위치 포지션과 회전 로테이션을 함께 정의합니다. 프레임이 지정되지 않으면 같은 숫자라도 전혀 다른 실제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위치와 방향을 넘어서 좌표 프레임은 서로 다른 로봇과 센서가 관측한 정보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 드론에 여러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면 각 센서의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 프레임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는 같은 차량이 시간 t와 시간 t 플러스 1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때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ation, 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강체 변환은 회전 r과 평행이동 t로 이루어지며 이를 동차 변환 h에 묶어 b 프레임의 점 equal to a 프레임의 점처럼 씁니다. 이 변환이 바로 인지, 지도 작성 제어를 잇는 뼈대입니다. 센서의 로컬 시야를 계획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전역 표현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변환을 통해 한 좌표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점과 벡터를 수학적으로 일관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은 변환의 일관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로보틱스에서는 항상 오른손 좌표계, right-handed system를 사용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펴서 검지는 X축 방향, 중지는 Y축 방향, 엄지는 Z축 방향으로 둡니다. 반면 그래픽스 분야에서 가끔 쓰이는 왼손 좌표계, left-handed system은 Z축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지만 아로스와 로보틱스에서는 항상 오른손 법칙을 따라 모든 프레임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이제 좌표 프레임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는 서로 다른 프레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변환 트랜스포메이션과 프레임 관계를 다룹니다. 즉, 한 좌표계가 다른 좌표계에 대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지도 프레임, map frame입니다. 지도를 볼 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You are here 라고 표시된 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지도 프레임은 환경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전역 기준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로봇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좌표계입니다. 지도상의 모든 점은 지도 원점, map origin을 기준으로 한 좌표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점은 지도 왼쪽 아래 또는 특정 기준 위치에 정해집니다. 다음은 센서 프레임, 센서 프레임입니다. 이는 세상을 센서의 시점에서 본 좌표계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위에 장착된 라이다는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지만 그 좌표는 라이다 자체의 원점과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센서 프레임만 보면 장애물이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 또는 로봇이 전역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센서 프레임과 지도 프레임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좌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F1 텐트 차량에 장착된 라이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라이다는 차량 본체 위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좌표 프레임은 차량의 바디 프레임, 버디 프레임과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라이다가 반환한 거리 측정 값을 보여줍니다. 파란 선 하나하나는 탐지된 물체까지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 정보는 라이다 기준 좌표계에서의 값이지 세계 좌표계 기준은 아닙니다. 라이다는 차량의 원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셋, 업셋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와 차량 프레임 사이에는 수직 방향의 델타 Z, 수평 방향의 델타 X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프셋을 무시하면 측정된 점들이 지도 위에 잘못된 위치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변환 행렬, Transformation Matrix을 적용해 라이다의 데이터를 지도나 세계 좌표계 기준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변환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원래는 센서 프레임 기준이던 라이다 포인트들이 이제 차량 또는 세계 좌표계 기준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정확한 지도 작성, 위치 추정, 로컬라이제이션, 장애물 회피와 같은 로봇의 핵심 기능들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프레임과 변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라이다는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모든 점들이 자기 기준 좌표계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도는 엉망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로봇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표 변환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변환이 있어야 센서 데이터가 정리되고 로봇이 세상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누적된 라이다 스캔 데이터입니다.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라이다 프레임에서 얻은 점들이 지도 프레임으로 변환되어 하나씩 추가됩니다. 즉, 차량이 주행하면서 주변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각 시점의 스캔이 겹쳐지며 하나의 완성된 지도를 만들어갑니다. 가운데의 빨간 선은 차량의 추정 궤적을 의미합니다. 변환이 올바르게 계산되면 각 시점의 스캔들이 정확히 일치해 깨끗하고 일관된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오프셋이나 변환을 무시한다면 점들이 흔들리거나 겹치지 않아 지도 형태가 일그러지게 됩니다. 모든 센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좌표계 사이에서 값을 변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 데이터는 라이다 프레임에서 측정되지만 차량의 움직임은 차량 프레임에서 표현되고 위치 추정은 지도 프레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 프레임을 연결해주는 변환이 필요합니다. 각 프레임은 로봇의 특정 위치에 붙어 있는 작은 좌표 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센서가 본 점이 실제 세계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좌표 변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 변환, static transformation입니다. 이는 라이다와 차량처럼 서로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나타내며 한번 보정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적 변환, 즉 다이나믹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주행하면서 시간에 따라 위치와 자세로 이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도 프레임, 맵 프레임은 보통 세상의 고정 기준 좌표계, 즉 움직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반면에 차량 프레임, 컬 프레임은 차량의 중심에 붙어있는 이동 좌표계로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거나 회전할 때마다 그 축의 방향과 위치가 함께 변합니다. 이때 매 순간 차량의 프레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동적 변환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2m 전진했다면 이 정보는 회전 행렬 R과 평행 이동 벡터 T로 표현되어 지도 프레임에서의 새로운 차량 좌표로 변환됩니다. 즉, 동적 변환은 시간 T에서의 차량 상태를 H맵 커트 T라는 행렬로 나타내며 이 값이 바뀌면 센서나 라이다에서 측정된 모든 점들도 함께 새로운 좌표로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동적 변환은 실시간 위치 추정, 로컬라이제이션과 지도 작성, 슬램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정적 변환이 센서의 설치 위치를 설명한다면 동적 변환은 차량이 지금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실시간으로 표현하는 변환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강체 리짓버디의 의미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체란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물체를 말합니다. 즉, 외력이 가해져도 변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토 플레이도는 누르면 형태가 변하므로 강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로봇도 채시는 강체입니다. 그 위에 달린 센서들도 모두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죠. 따라서 우리는 강체 변환 리짓버기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변화는 물체의 회전과 평행 이동을 표현하면서도 거리와 각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덕분에 라이다, 차량, 지도 프레임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좌표계와 변환의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실제 F1 텐트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차량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준 좌표계, 즉 지도 프레임, 맵 프레임, 차량 프레임, 컬 프레임, 그리고 라이다 프레임, 레이저 프레임을 알아보고 이들이 강체 변환, 리지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개의 좌표계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로봇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또 센서가 측정한 정보가 차량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 프레임, 맵 프레임은 환경에 고정된 전역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라이다 프레임, 레이저 프레임은 라이다 센서에 붙어 있으며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이동합니다. 이 두 좌표계를 연결해 라이다 데이터를 지도 프레임 기준으로 표현하면 로봇은 센서가 보는 즉각적인 시야가 아니라 환경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계획과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라이다 프레임, 레이서 프레임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주변 장애물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벽, 문, 콘 등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이 정보는 모두 라이다 자신을 기준으로 한 상대 좌표일 뿐 세계 속 절대적인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즉, 라이다 프레임에서 시각화하면 센서의 시점에서 본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아직 로봇이 지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지도 프레임, 맵 프레임으로 변환하면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정리됩니다. 각 스캔점이 실제 환경의 구조, 즉 복도의 벽과 열린 공간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로봇이 환경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이 과정이 바로 위치 추정, 로컬라이제이션과 지도 작성, 매핑의 핵심이 됩니다. 만약 세상을 라이다 프레임에서만 본다면 지금 센서가 감지한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지도 프레임으로 변환하면 시간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가 하나의 전역적인 그림으로 통합됩니다. 이제 세상이 일관되게 보입니다. 모든 측정치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인지, perception과 경로 계획, 시스템은 결국 이러한 프레임 간의 정확한 변환에 의존하게 됩니다. 데이터 변환을 시작하기 전에 로엣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좌표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프레임이 있습니다. 바로 맵, 베이스 링크, 그리고 레이저입니다. 맵 프레임은 전역 환경을 나타내고 베이스 링크 프레임은 차량 본체에 고정돼 있으며 레이저 프레임은 차량 위 라이다 센서에 부착돼 있습니다. 참고로 로엣에서는 색상 규칙이 있습니다. 빨간은 X축, 초록은 Y축, 파랑은 Z축을 의미합니다. 즉 RGB는 곧 XYZ 좌표축을 뜻합니다. 먼저 맵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로봇이 있는 전체 환경을 나타냅니다. 차량 프레임이나 라이다 프레임 같은 다른 모든 좌표계는 이 전역 좌표계 맵을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지도를 만들 때 맵의 원점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시작 위치일 수도 있고 환경 내의 특정 기준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다른 프레임이 이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이스 링크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차량 뒷바퀴 축의 중심에 정의됩니다. 즉, 차량의 본체를 대표하는 기준점이자 속도나 조향 명령이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차량이 움직이면 베이스링크 프레임도 함께 이동하며 그 위치와 자세는 맵 프레임을 기준으로 계속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는 대부분의 위치 추정값과나 주행 데이터는 이 베이스링크 기준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라이다 센서가 거리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준점입니다. 각 스캔 포인트는 모두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좌표가 정의됩니다. 즉, 라이다 자신이 원점이 되는 셈이죠. 레이저 프레임 역시 차량이 움직이면 함께 이동하지만 그 위치는 베이스링크 프레임에 대해 고정 스태틱되어 있습니다. 즉, 레이저와 베이스링크 간의 변화는 항상 일정하고 이면의 센서가 차량 미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오도메트리, 즉 오돔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돔은 맵이나 레이저처럼 물리적 기준점이 아닙니다. 대신 두 좌표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돔, 베이스 링크 혹은 매프 오돔의 형태로 표현되죠. 지금부터 다룰 주제는 자세, 포즈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로봇의 모든 동작은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자세, 포즈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세는 로봇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고 변화는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좌표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회전과 이동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자율주행 로봇의 위치 추정, 지도 작성, 그리고 제어의 수학적 기초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AEB 랩에서는 비상제동을 위해 하나의 충돌 시간, time to collision 임계값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차가 방향을 바꾸어 주행할 때는 벽과의 최종 정지 거리가 달라집니다. 임계값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리 측정이 라이다 프레임, 레이저 프레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이다는 차량 앞쪽에 달려 있으므로 센서의 기준점이 달라지면 장애물까지의 실제 거리 인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중심 차시 센터에 새로운 기준 좌표계, reference frame을 추가하는 것이죠. 이제 TTC를 라이다 프레임이 아닌 이 중앙 프레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달리든 일관된 제동 동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추가한 다음에는 기존의 라이다 프레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새로운 중앙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포즈와 변환 행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라이다 데이터를 회전과 평행 이동으로 변환하여 새로운 좌표계 기준으로 다시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로보틱스에서 강체 변환이란 한 좌표계가 다른 좌표계와 회전, rotation과 이동 translation으로만 연결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즉 크기 변화나 왜곡은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기준 좌표계 A입니다. X, Y, Z 세 축을 기준으로 앞으로 다른 프레임들을 비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좌표계, 프레임 B를 추가합니다. 프레임 B는 또 다른 강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 장착된 센서나 로봇 본체에 움직이는 다른 부품이 될 수 있죠. 이 B가 A에 대해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회전했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입니다. 이제 프레임 B가 프레임 A에 대해 뗐다만큼 회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뗐다는 두 좌표계 사이의 방향 차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프레임 B의 모든 점은 이 뗐다에 따른 회전 행렬,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 프레임 A 기준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표계 변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2차원 예제로 구체화해 봅시다. 프레임 XY 위에 한 점 P, B코 BY가 있다고 합시다. 이 프레임이 뗐다만큼 회전하여 새로운 프레임 X'Y'로 바뀌면 같은 점은 P'으로 표현됩니다. 이 새로운 좌표 P'은 X'축과 Y'축을 따라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P'는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입니다. 여기서 X'과 Y'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회전된 좌표계의 단위 방향 벡터, Unit Direction 벡터입니다. 즉, X'는 새 X축의 방향, Y'는 새 Y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점 P'의 위치를 이 두 개의 회전된 축을 기준으로 다시 표현하는 셈이죠. 삼각함수를 이용해 이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키'는 키x 곱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py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px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py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전치입니다. 이 식이 바로 고전적인 2차원 회전 공식 2D rotation formula입니다. 이 식을 통해 우리는 회전 후의 좌표가 원래의 x와 y축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 자체가 이미 떼타만큼 회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회전을 행렬 매트릭스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은 R세타 곱하기 P입니다. 여기서 R세타는 2차원 회전 행렬로 첫 번째 행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두 번째 행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 행렬,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이 행렬의 각 10컬럼은 실제로 회전된 좌표 축의 방향 벡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열은 새 X'축, 두 번째 열은 새 Y'축에 해당합니다. 즉, R세타를 점벡터 P에 곱한다는 것은 그 점을 원래 좌표계에서 회전된 좌표계 X', Y'로 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R세타는 회전된 좌표계로의 변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지도메트입니다. 이 회전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본 기하학적 관계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로보틱스에서 2차원과 3차원 변환을 모두 다루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로봇의 위치 추정, 로컬라이제이션, 지도 작성, 매핑, 움직임 제어, 모션 컨트롤 등 거의 모든 공간 관련 연산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각 축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회전된 X1' 축은 코사인 떼따, 사인 떼따 벡터로, Y' 축은 마이너스 사인 떼따, 코사인 떼따로 표현됩니다. 이 두 벡터가 바로 회전 행렬 R 떼따의 10컬럼을 이루죠. 기하학적 회전 관계를 대수적으로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변환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2차원 회전에서 3차원 강체 변환 Rigid Body Transform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는 A와 B 같은 각 프레임이 자신만의 X, Y, G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B가 프레임 A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형태의 행렬, 즉 회전 행렬,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B의 각 축은 A의 축들을 이용한 선형 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됩니다. 그 선형 결합은 아래에 보시는 XB, YB, GB의 식들로 표현됩니다. 각 RIJ 항은 B의 한 축이 A의 한 축과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값, 즉 두 축 사이의 투영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ZA와 ZB가 일치하므로 R 밝힌 R 이기 ZA와 같은 Z 성분은 그림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 회전에서는 그 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각의 축 관계를 하나의 간결한 행렬 형태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의 각행은 프레임 B의 한 축이 프레임 A의 세 축의 조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프레임 B의 각 축은 프레임 A의 세 축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구체적으로 XB, YB, ZB는 회전 행렬 R을 XA, YA, ZA에 곱하여 얻습니다.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RB는 R11, R12, R13 등으로 이루어진 3곱삼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프레임 B에서 표현된 벡터를 프레임 A의 좌표계로 변환하여 그 방향과 자세를 나타냅니다. 행렬의 각 열은 프레임 B의 각 축이 프레임 A의 좌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열은 XB축이 A의 X, Y, Z축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은 각각 YB와 ZB축에 대한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B프레임의 각 축은 A프레임의 X, Y, Z축에 대한 투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B축은 A의 세 축을 일정한 비율로 더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바로 R11, R21, 그리고 여기서 생략된 R31입니다. 각 값은 XB축이 A의 갑촉 방향으로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R11은 XB와 XA 사이의 코사인, R21은 XB와 YA 사이의 코사인, R31은 XB와 ZA 사이의 코사인을 뜻합니다. 결국 각 항은 B프레임의 축이 A프레임의 축들과 얼마나 겹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식, 즉 B프레임의 X축을 정의하는 식에 집중해 봅시다. 식은 이렇게 읽습니다. XB는 R11 곱하기 XA 더하기 R21 곱하기 YA 더하기 R31 곱하기 ZA. 이번 회전은 Z축 기준이므로 Z 성분은 사라집니다. 즉 R31이 0입니다. 따라서
XA와 YA 성분만 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 R11 곱하기 XA를 보세요. R11은 XB가 XA 방향으로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냅니다. 기하벽으로 두 X축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R11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B프레임이 회전할수록 XB를 XA에 투영한 길이는 그 각도의 코사인에 따라 변합니다. 앞에서는 코사인 성분, 즉 XB축이 XA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 YA 방향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Z축을 기준으로 각도 세타만큼 회전하면 XB축은 단순히 XA 방향으로만 투영되지 않고 약간 YA 방향으로도 기울어집니다. 이때 YA 방향의 성분이 바로 R21 곱하기 YA이며 XB축이 YA 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값은 기하적으로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식은 이렇게 됩니다. XB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XA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YA입니다. 첫 번째 항 코사인 세타는 XA 방향의 수평 성분을, 두 번째 항 사인 세타는 YA 방향의 측면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 두 성분을 합치면 회전 후 XB축이 A프레임 안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는지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코사인과 사인 성분을 모두 합쳐 B프레임의 X축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했듯이 R211은 코사인 세타, R21은 사인 세타, 그리고 회전이 Z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R31은 0입니다. 따라서 XB축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B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XA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YA 더하기 0 곱하기 ZA입니다. 즉, XB축은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XA 방향의 코사인 세타 성분, 다른 하나는 YA 방향의 사인 세타 성분입니다. ZA 방향의 성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이 XY 평면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XB축은 XY 평면 위에 그대로 있으면서 XA축으로부터 세타만큼 회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결과를 모두 합쳐 완전한 3곱3 회전 행렬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XB축과 YB축의 성분을 구했습니다. XB축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표현되고 YB축은 그와 직교함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전체 회전 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ARB는 첫 번째 행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두 번째 행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코사인 세타 0, 세 번째 행 0, 0, 1. 여기서 C세타와 S세타는 각각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간단히 표기한 것입니다. 이 행렬은 B프레임의 좌표를 A프레임 기준으로 변환하며 프레임 B가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했음을 나타냅니다. 아래 행 0, 0, 1은 회전이 XY 평면 안에서만 일어나고 Z축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회전 행렬은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그리고 강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회전 행렬을 완성했으니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점 P가 B프레임에서의 좌표로 주어져 있고 B가 A에 대해 어떻게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전 행렬 RAB를 알고 있다면 그 점을 A프레임 기준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PA는 ARB 곱하기 PB입니다. 예를 들어 세타가 파이 나누기 6일 때 회전 행렬 R이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0.86, 마이너스 0.5, 0, 0.5, 0.86, 0, 그리고 0, 0, 1. 이때 결과는 PA가 마이너스 2.5, 4.3, 0이 됩니다. 즉, 점 P의 좌표를 B프레임에서의 표현에서 A프레임 기준으로 성공적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전 행렬은 방향만 다룹니다. 즉, 한 좌표계의 축이 다른 좌표계에 대해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두 프레임의 원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요? 회전만으로는 그 차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 프레임의 원점이 동일하므로 회전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서로 떨어진 위치에 있다면 병진 이동을 추가해야 강체 변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도입합니다. 바로 변위 벡터 DAB입니다. 이 벡터는 프레임 A의 원점에서 프레임 B의 원점으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프레임 B가 프레임 A에 비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병진 이동, translation 성분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강체 변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방향을 담당하는 회전 행렬, 그리고 위치 이동을 나타내는 변위 벡터입니다. 이제 점 P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점 P는 공간상에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 P로 표현됩니다. 이 벡터가 현재는 프레임 B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뜻은 P의 좌표가 B의 원점과 축을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은 점, 같은 벡터를 프레임 A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부좌표축 사이의 회전, 그리고 두 원점 사이의 이동, translation입니다. 즉, 먼저 회전 행렬 RAB를 이용해 벡터 PB를 회전시켜 B의 축을 A의 축에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두 프레임의 원점 간 거리인 변위 벡터 DAB를 더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레임 B 기준의 로컬 위치 벡터 PB가 프레임 A 기준의 글로벌 위치 벡터 PA로 변환됩니다. 이 그림은 한 프레임에서 정의된 점이 다른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검은색 벡터는 프레임 A의 원점에서 프레임 B의 원점까지의 변위를 나타냅니다. 이를 DAB라고 하며 프레임 B가 A 기준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 프레임 B의 원점에서 시작하는 짧은 보라색 벡터는 PB입니다. 이는 점 P가 프레임 B 좌표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점 P를 프레임 A 기준에서 본 위치, 즉 PA입니다. 따라서 PB 벡터를 프레임 B의 방향에 맞게 회전시킨 다음 검은색 변위 벡터 PAB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 얻어지는 긴 보라색 벡터가 바로 PA로, 이는 점 P가 프레임 A 좌표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PA는 RAB 곱하기 PB, 거기에 DAB를 더한 것입니다. 이제 전체 강체 변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PA는 RAB 곱하기 PB, 거기에 DAB를 더한 형태입니다. 첫 번째 항은 기 프레임의 방향을 A 프레임 기준으로 회전시키고 두 번째 항은 두 프레임 사이의 변위를 보정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2차원 회전 행렬에서 출발해 로보틱스와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완전한 3차원 강체 변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강체 변환, 즉 Rigid Body Transform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이 식은 두 좌표 프레임 사이의 완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점 P, 좀 더 정확히는 위치 벡터 P는 프레임 B의 회전과 이동을 고려하여 프레임 A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B에서의 좌표 PB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회전 행렬 RAB를 이용해 B의 방향을 A의 방향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위 벡터 DAB를 더해 B의 원점에서 A의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A는 RAB 곱하기 PB 더하기 DAB. 이것이 바로 강체 변환의 핵심 공식입니다. 회전과 이동을 하나의 모델 안에서 통합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Back to the Future, 단순한 2차원 회전에서 출발해 완전한 3차원 변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회전과 이동을 하나의 통합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프레임 B에 정의된 점 P를 프레임 A 기준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식은 PA는 RAB 곱하기 PG입니다. 이제 이를 더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차 변환 행렬 HAB를 사용합니다. 이 행렬은 회전 행렬 RAB와 변이 벡터 DAB를 하나의 구조로 결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행렬 연산만으로 B프레임의 점을 A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먼저 프레임 2와 그 안에 있는 점 P2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전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회전 행렬 R12를 이용해 점을 회전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 결과인 P'을 얻게 됩니다. 이 P'은 프레임 1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지만 여전히 프레임 2의 원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동을 적용합니다. 점을 회전시킨 후에는 두 프레임의 원점 사이의 변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변위는 O2 벡터로 표현되며 이는 프레임 2의 원점이 프레임 1 기준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변위 벡터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P1은 R12 곱하기 P2 더하기 O21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간결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변환을 표현해 둡시다. 회전과 이동을 따로 다루는 대신 이 둘을 하나의 행렬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차 변환 행렬, 영어로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라고 부릅니다. 이 행렬은 이렇게 씁니다. H12 equals R12, O21, and the bottom row is 0 and 1. 여기서 R12는 프레임 2에서 프레임 1으로의 회전을 나타내고 O21은 프레임 1의 원점에서 프레임 2의 원점까지의 이동 벡터를 의미합니다. 점 벡터의 끝에 숫자 1을 추가하면 전체 변환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1 equals H12 times P2. 이 통합된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 좌표 변환을 연속적으로 계산할 때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 프레임에서 카 프레임으로, 카 프레임에서 센서 프레임으로, 그리고 센서 프레임에서 오브젝트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변환을 단순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차 변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네이션은 강체 변환을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회전 행렬 R과 이동 벡터 D를 하나로 합쳐서 2차원에서는 3 곱하기 3 행렬로 구성합니다. 맨 아래 행, 즉 01 또는 3차원에서는 0001은 회전과 이동을 한 번의 행렬 곱셈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표현은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고구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좌표계는 로보틱스에서 위치와 방향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센서와 구동기는 각자의 기준 좌표계를 가지고 동작합니다. 둘째, 변환, 태강도,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와 카메라가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좌표 변환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체 변환, 리지드 버디 트랜스포메이션은 회전과 이동을 모두 포함하며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점들 사이의 거리와 형태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동차 변환 행렬은 회전과 이동을 하나의 행렬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좌표계 변화는 센서 융합, 위치 추정, 그리고 매핑의 핵심이며 자율주행 로봇이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기반 기술입니다. 즉, 변환을 이해한다는 것은 로봇이 공간을 보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